오늘의 게스트께서 신청해주신 첫 번째 곡은 가수 혜은이의 파란 나라라는 곡인데요. 파란 나라라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동경과 함께 꿈과 희망이 느껴지는 노래 함께 들어보실까요? 저는요, 43년 6개월 동안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있었고요. 이제 퇴직 후에는 세상 여러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그곳의 이야기들을 나누어가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이야기꾼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김예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파랑 하면 희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희망을 품어야 할 필요가 있고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해서 늘 저는 희망을 좋아하고 흥얼거렸기 때문에 오늘 또 새삼 이 곡을 여러분들과 함께 또 나누고 싶어서 듣고 싶어서 신청했어요. 네. 인성이라는 것은 참 말 그대로 좀 어렵죠. 그래서 학교에 있을 때 어떨 때는 인성 그렇게 하면 어떤 분들은 화를 내면서 달려온 적도 있어요. 어디서 하냐면 교도소에서 그 말을 참 많이 쓴대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 가정에서 우리 사람 됨됨이 교육 그리고 바른 성품 교육 그게 바로 인성.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교육을 말하는 거예요. 인성 교육. 예. 그거를 학교에서 지도하시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으실 것 같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가정에서 먼저 시작되어져야만 이 인성 교육이 학교에서 마무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인성 교육이 모든 우리 삶이나 생활의 그 반석 기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애들은 자기 가정에서 전부 1등으로 키우고 있잖아요. 그 다 1등이니까 아이들이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 와도 1등의 모습으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 어른들, 나이 드신 분들은 식당이나 여럿이 모이는 곳에서 이런 아이들을 보면서 조금 짜증을 내거나 좀 인상을 찌푸리는 경우들을 가끔 볼 수 있어요. 목욕탕에 갔어도요, 자기 집처럼 뛰어다니고 고함 지르고 물놀이 해요. 근데 어떤 할머니들은 얘야 좀 조용히 앉아서 이렇게 조용히 목욕을 해라 이러면 어머니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아줌마가 독탕으로 가세요 이렇게 해요. 근데 식당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뛰어다니고 위험하잖아요. 그래도 종업원들이 아이고 얘야 이러면 나무라면 오히려 어머니들이 갑질하는 그런 말을 함부로 해요. 그래서 그런 거 볼 때 우리가 참 걱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오늘 제가 조그만한 그동안의 노하우라면 할까 그런 조그만한 팁을 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하여튼 우리 어머니들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기술을 익혀야 돼요. 그래서 에리 프롬이라는 어떤 학자는 사랑도 기술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에게 정말 바른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바르게 가르치고 관심 갖고 사랑해 주는 것이 우리 인성교육의 첫걸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우리 아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아까 시작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의 모습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엄마가 자기 사랑할 줄 알고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 많이 봤거든요. 우리 엄마는 직장 다니시니까 집에 있는 엄마가였으면 좋겠어. 또 어떤 아이들은 아니야 잔소리꾼 엄마가 싫어. 우리 엄마도 예쁘게 하고 직장 다녔으면 좋겠어. 근데 아이들은 뭔가 모르지만 어떤 엄마의 그런 행복한 모습을 기대하면서 그런 걸 이야기를 해요. 직장을 나가든 집에 계시든 어쨌든 우리 아이들에게 엄마가 자기를 사랑하고 가꾸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혹시 이 시간 어머니들 한번 돌아보면 내가 지치고 힘들고 짜증나는 모습, 잔소리꾼의 그 모습으로만 내 자녀들에게 비치어지질 않았는지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엄마들은 우리 아이들을 이해하고 믿어줘야 돼요.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이렇게 가서 가정에 가서 하고 오라고 그러면 우리 엄마가 그거는요 아니래요. 내보고 잘못 듣고 왔대요. 아이들을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믿고 신뢰해주면 거기에서 우리 아이가 또 그 믿음의 허그 때문에 가장 큰 비타민이 되어서 정말 남을 믿고 신뢰하고 사랑할 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믿고 이해하는 것. 어머니들 왜 이런 비타민 저런 비타민 많이 먹이시죠? 홍삼도 먹이고. 그런데 그것보다 어머니가 주는 믿음과 신뢰의 그런 것이 가장 큰 비타민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엄마들에게 또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 위에 우리 아이들에게 귀를 기울여 줘야 돼요. 경청. 그냥 허투루 듣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를 이해하고 그 아이 이야기 하나하나에 정말 마음을 담아서 귀 기울여서 들어주면 정말 우리 아이는 거기서 정말 새로운 상상력, 창의성이 팡팡 튀어난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듣는, 아빠에게 듣는 그 여러 가지의 좋은 상담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정말 큰 인성교육의 그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작은 성취에도 칭찬해주면 큰 자존감이 생겨요. 뭐 큰 거 없죠. 애가 오늘 심부름을 잘했다. 아니면 오늘 레고를 하나 완성을 했다. 또 뭐 아니면 뭐 요즘 애들 그런 것도 따대요. 한자 급수 뭐 자격도 따고 뭐 이런 것들 해가 오면 아 정말 너는 뭐든지 잘하는구나, 할 수 있구나, 가능성을 열어주고 칭찬해주면 자존감을 얻어서 더 내가 학습의 의욕 그리고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신뢰 더 많이 쌓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아이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한 4가지 정도 우리 부모들에게 좀 부탁해 보고 싶네요. 예. 이건 반대로 엄마가 이렇게 행동하면 내 자식을 망친다. 이런 거 혹시 있을까요? 예. 그래서 저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어느 그 신문에 혹시 보셨는지 어머니들도 다 들었을 거예요. 어느 의대생이요. 몸이 아파서 학교를 그달 결강을 했을 때 누가 갔겠어요? 그 공부의 몫을 자기 아들이 해야 되는데 엄마가 그 대학에 가서 출석을 해서 이렇게 필기를 해왔대요. 그렇게 아이에게 줬대요. 그래서 지금 왜 이렇게 엄마 때문에 아이가 망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하면 너무 어머니들이 해주는 게 너무 많아요. 단지 우리 어머니들은 뭘 기대해요? 우리 아이는 이 공부하는 책상 앞에만 열심히 앉아 있으면 되고 그 외에 다른 부수는 내가 다 해줘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참 많이 우리 아이들을 정말 망치고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시대에 우리 아이들을 요구하는 그런 인재들은 어떤 것들이냐면요. 자기 스스로 배움을 추구할 수 있는 전문성을 요구하거든요. 또 거기다가 또 남과 같은 생각이 아니라 남다른 창의성을 요구하거든요. 그 다음 그 위에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원만한 인간관계를 가진 사람요. 이게 지금 글로벌 시대에 요구하는 인재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로 키우려고 하면 절대 우리 엄마들이 다 해주는 것이 대수가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책상 앞에만 앉아서 거기에 책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든지 자기 스스로 계획할 줄 알고 실천할 줄 알고 또 다시 반성할 줄 알고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런 일련의 과정이 그 아이를 바르게 성장하는 귀한 그런 과정이 되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 공감을 합니다. 예, 저도 손주가 4명이 있는 할머니인데요. 어쨌든 요즘 애들 참 바쁘더라고요. 뭐 우리 막내 손자는 3살 백인데도 어린이집도 가야 되고 뭐 홈스쿨도 해야 되고 참 이제 할머니들이 보통 때는 만나기가 참 어려워요. 그 정도로 바쁜 아이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 바쁜 스케줄 속에서 할머니들을 만나면 자기들의 탈출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하고 교육 방법이 일관 똑같아야 돼요.
저도 사실은 손자에게 살짝 초콜릿 주고 스마트폰 갖고 게임하라고 주다가 딸하고 아들에게 지적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교육을 하는 저도 그 손자는 마냥 사랑스럽기만 해요. 그래서 가끔 그렇게 지적을 받기는 한데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부모님과 맞추어 줘야 하는 그런 몫을 할머니들이 해야 되고요. 또 우리 할머니들이 알아야 될 것은요. 이제 케어의 수준이 아닙니다. 봐주러 오는 게 아니라 함께 아이와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함께 할 거리를 찾아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할머니 나 텔레비 볼래? 할머니 나 게임 할래?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와 함께 할 수 있는 것 찾아보면 참 많아요. 요즘에 함께 요리하기도 나오고 함께 색종이 접기도 나오고 함께 노래도 부르고 또 가까운 곳에 공연 보러 가는 것도 하고 이런 것들도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들이 우리 아까 제가 부모에게 해주고 싶은 말 중에 일부러 하나를 빠뜨렸는데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들이 이 아이들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냐 하면 많은 대화를 해야 되는데 엄마 아빠들이 너무 바쁘더라고요. 그 할머니가 오히려 저녁 늦게까지 애하고 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대화를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종이접기를 하고 또 요리를 하고 뭐 아이하고 이런 것 저런 것들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하면서 음식을 먹을 때 맛있는 걸 먹으면서 바르게 앉아라, 바르게 숟가락을 들어라 이런 것부터 그게 바로 인성교육의 처음 시작이거든요. 그런 걸 해주면서 또 이렇게 만들기 하다가 형제 간에 싸움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바르게 판단해서 양보할 거 양보하고 또 이렇게 서로 아이들에게 배려하는 것도 가르쳐 줘야 되고 또 서로 함께 힘을 합쳐서 만들으니까 하나를 완성했다는 기쁨 또 서로 협동했다는 기쁨 이게 바로 인성교육의 가장 하나하나의 덕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추어 줘야 될 임무를 가지고 있는 게 또 우리 할머니 몫이에요. 가을이 다가온 10월 바쁜 일상 속에서 아름다운 선율과 가사로 성큼 다가온 가을을 전하는 곡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입니다. 계절을 불문하고 결혼식 축가로도 사랑받기도 하죠. 우리들에게 익숙한 10월의 노래 함께 들어보시죠. 그냥 그 제목만으로도 멋져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그 안에 가사를 보면요. 내가 살아갈 이유도 내가 꿈을 꿔야 될 이유도 다 너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아마 여기에서 너는 다 대상이 다르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다 대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적인 신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고 부모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연인일 수도 있고 내 자녀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사랑을 먹고 사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너가 있기 때문에 사랑할 이유, 꿈을 꿀 이유 그래서 10월의 멋진 이런 추억을 한번 기대 또 해보면서 이 곡을 신청했어요. 예. 참 힘들게 남을 괴롭히는 한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지나가면 발을 걸거나 아니면 엉덩이 앉으려면 이렇게 뾰족한 걸 갖다 대거나 공책을 찍거나 이런 일을 하는데 왜 이럴까 하다가 사실 우연히 정말 그 부모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만나게 되어서 그분이 한번 아이 집 방문을 해서 그 아이가 공부하는 환경을 한번 보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니까 흔쾌히 성락을 해 주셔서 한번 찾아간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띵동하고 들어갔는데 근데 부모님은 안 계셨는데 다행히 그 애가 나오더라고요.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 안에 들어가 보니까요. 정말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지 주변은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폭력적이고 이랬는데 자기 방에는 너무나 깔끔하고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고요. 너무나 행동이 반듯했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들어오셨는데 그 어머니에게 저는 그 애가 평소에 선생님한테 그렇게 인사한 걸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어머님에게 너무 배꼽 인사를 열심히 하고요. 그래서 너 다 했어? 다 이러니까 네, 손 씻고 뭐 하고 지금 숙제 끝내고 뭐 하고 딱 이렇게 반듯하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럴 수가. 그 학교에서 선생님의 교육이 부재예요. 그래서 한번 부모와 대화를 나누었더니요. 그 부모님이 너무나 가정에서 엄한 교육을 했어요. 매로 다스리고 고함으로 다스리고 정말 안 했을 경우에 밥을 굶기고 내쫓고 자기는 이렇게 해서 아이를 요즘 이런 세상에 반듯하게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그러니까 아까 제가 부모에게 부탁한 말 있죠. 경청하고 이해하고 믿어주고 부모의 행복한 모습이나 이런 거 보여주고 그리고 대화를 많이 하라고 했잖아요. 칭찬해 주라고 했잖아요. 이런 것이 부재예요. 무조건 지시, 명령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가 어디서 표출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답답한 것을 학교에서 모든 아이들에게 선생님에게 하는 거예요. 부모와 상담 후에 부모의 교육 방법을 조금 바꾸고 학교에서 조금 그 애가 자꾸만 잘 못하니까 꾸중을 받는 애를 칭찬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름으로 해서 많이 애가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참 가정과 학교에서의 모든 교육들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 아까 우리 엄마 아빠와 할머니가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아이가 혼란을 가져오지 않는 것처럼 모든 우리 자녀는 다 우리의 꿈이고 희망이고 기대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그때 우리 아이가 혼란 가져하지 않고 잘 자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제가 이제 이런 일을 현직에 있을 때 학부모나 교사들을 상대로 많은 강의들을 해왔던 터라 지금도 아직도 저를 기억하고 이렇게 부르는 곳에는 달려는 가지만 그래도 이제는 제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거 이런 게 또 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벌써 퇴직하고 얼마 안 됐지만 2개의 이름의 명함을 가졌어요. 이제 제일 처음에는 이런 강의들을 시작하다 보니까 수료증을 줘야 되는데 뭐 전 교장 누구 이렇게 해서 수료증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무실이 하나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무실을 하나 냈어요. 그래서 제가 갤러리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처음엔 사람들이 뭐 그림 팔아?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니고 나의 아름다운 이런 나의 공간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아름다운 공간이라는 이름으로 사무실을 두어가지고 강의도 하고 이렇게 브랜드를 만들어서 수료증도 주고 이렇게 조금 지내다가요. 제가 이제 좀 학교 다닐 때부터 좀 멋을 많이 내는 좀 깔롱쟁이라고 소문이 좀 났어요. 참 좋아해요 그런 것을요. 뭐 내 의상뿐만 아니고 뭐 집을 꾸미는 거, 뭐 그릇을 사는 것, 뭐 이렇게 하는 뭐 이런 것들을 참 좋아하다 보니까 지금은 제가 제 또래 할머니들에게 예쁜 옷을 이렇게 코디해주는 코디로 이제 바뀌어지고 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너무 신나고 재밌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피곤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저는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분을 막 이렇게 예쁘게 코디할 때 제가요 눈이 반짝반짝 빛난대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일을 한번 할머니 멋진 젊은이들은 패션쇼에도 많이 나오죠. 근데 할머니 코디해 주는 데는 잘 없잖아요, 예쁘게. 그래서 할머니를 코디해 주는 그런 사람으로 조금 어떤 모습이 완성될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시작을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뭐 많이는 안 했는데요. 뭐 작은 기업이나 아니면 뭐 향후회 이런 곳에 가서 신년 메시지를 좀 전달해 달라. 이래서 뭐 행복을
행복을 나누는 CEO들의 리더십 이런 강의를 좀 했고요. 근데 저는 항상 그 강의의 뭐 어느 곳에 가든지 강의의 주 포인트는 드림이에요, 꿈이에요. 그래서 그런 강의를 좀 했고 또 지역 그 뭐죠 조그만한 이런 서비스 기업이라 그럴까요? 뭐 헤어 살롱이라든지 뭐 등 이렇게 그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CS 교육을 하는데요. 제가 하는 CS 교육은 일반 프로 강사들이 하는 그런 친절 교육만 아니고 반드시 거기에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꿈이 들어가는 반드시 꿈을 갖고 내가 나를 명품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그런 또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고요. 또 학교에 보면 방과 후 강사들이 좀 있어요. 그 선생님은 아닌데 오후에 또 이런 분들이 학교에 가서 이제 어쨌든 아이들을 상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르칠 때 필요한 팁을 또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발달 단계에 맞는 교수법이라든지 또 그러면 학교에서의 그 인성 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해서 또 직업인 학교가 있어요. 그런 데 가서 또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고요. 뭐 제가 이제 쭉 다니면서 하는데 얼마 전에는 또 모 부산의 큰 백화점에 VIP 고객들을 불러놓고요.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이웃에 이렇게 베풀면서 살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주제로 또 우리가 한번 멋지게 살아보자라는 주제로 한번 또 강의를 해본 일도 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세상이 그동안 나를 내품어 주었는데 지금은 나는 그 사랑을 환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나를 기억하는 것은 항상 어디든지 가면 그 행복 에너지를 좀 전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하고 예를 들어서 개모임을 했다든지 아니면 저 사람 강의를 들었다든지 아니면 저 사람하고 함께 어떤 여행을 갔다든지 했을 때 항상 저희와 같이 있으면 행복 에너지가 내한테 이렇게 넘쳐오는 것 같다, 전달되어 오는 것 같다 하는 이런 기억을 그래서 제 앞에 이름을 행복 에너지라는 이름이 붙었으면 참 그런 바람이에요. 근데 좀 많이 부족하겠죠.